이 방송은 과도한 욕설과 19금 멘트가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16일 히든풋볼 호회,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호회할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호회냐? 우즈벡과 한국전 얘기를 하는 건 알겠지만 한국이 이기지 않았냐? 근데 왜 호회를 하느냐? 이렇게 또 깜짝 놀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호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녹음도 뭐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침부터 방송을 열고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겨도 얘기할 건 얘기하자. 또 히든풋볼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혼자서도 뭐 호회 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가 김한, 박종윤 호회할 때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혼자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이제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울산 호회 편 잘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꽤 만족을 해 주셨고 이 전화 인터뷰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음물 한 컵 정도, 옛날 말로 하면 아이스볼. 씨발 아이스볼. 네. 그 정도는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아이스볼이 뭐냐고 하는데 옛날에 이 아이스볼이라고 몰라요? 옛날에 그 커피숍 같은 데서 우리 부산 지역만 그랬나? 저기요 아이스볼 하나요? 이러면은 이 얼음물을 줬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너무 또 아재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나 호회가. 그래서 뭐 자주 만나 뵈려고요. 저도 지금 아침이 아니군요. 이제 정오가 되는 시점인데 아침에 7시에 기상해서 2시간 동안 애를 보고 9시 반까지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헬스장 갔다가 한 1시간 반 운동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제 있었던 경기였었죠.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살짝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예고를 해드리면 2명의 전문가와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포티비 최고 해설위원, 넘버원 해설위원인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월간 축구 잡지죠 포포트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는 정다워 기자와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분배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축구 전문가 1명, 그리고 포포트의 정다워 기자, 그리고 정다워 기자는 어제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 분위기까지 들으면서 이 우즈벡전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슈트리케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했죠. 일단 우즈벡전 승리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슈트리케 감독은 오늘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즈벡은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한 골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팀이다.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렵게 풀어갔지만 선수들이 결과를 뒤집은 점에서 만족한다. 그리고 실점 이후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실점 전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당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월드컵 예선이라는 거, 최종 예선이라는 것은 월드컵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환점을 둔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일정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약간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고칠 점인지, 어떻게 또 대표팀을 운영을 해야 될지 여러 전문가와 어제 경기를 토대로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대표팀의 앞으로 그리고 어제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바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아, 팔이 아프네. 어깨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핸드폰을 들기니까 너무.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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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윤아. 뭘 종윤이야? 형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티났어? 티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아, 주원이구나. 아, 미치겠.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 아, 그래요?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잘 들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히든풋볼 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방송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너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약간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제가 전화하기 전에 형, 전화 인터뷰 좀 가능해요? 라고 했을 때 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형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형이 그 다음 답변이, 네. 아니야, 주원아, 상부상조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네.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이 형이 또 나한테 나중에 뭔가를 부탁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밤에 전화 인터뷰 합시다. 오늘 밤에 녹음 있으십니까? 네, 오늘 밤에 녹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녹음하시는데요? 8시에 녹음하는데. 네. 그냥 오늘 밤에 말고요. 나중에 아껴뒀다가. 네네. 이 스타를 쓰려면 네. 결정적인 순간. 네. 그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욕 많이 할 때, 욕 필요할 때. 그럴 때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제 경기 보셨죠? 네네. 간단하게 전체적인 어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이라고 할까요? 좀 답답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내용은 없었지만 결과는 가져왔다. 한마디로 하면. 내용은 없었다. 네. 그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플랜 A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A라고 하면은 그 플랜 A 속에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축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색채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전반전에 좀 답답했잖아요. 네. 전반전에는 네. 답답했죠. 그 답답한 이유를 좀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경기에서 기성용을, 그러니까 4-2-4-1 포메이션에서 기성용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고, 네. 네, 2선에 4명을 배치했어요. 네. 그런데 보통 4-2-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 네. 그 전방부터의 압박이 효과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뒤쪽에 공간을 내주면서 수비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양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1차적으로 압박이 효과를 보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수비 시에.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앙 수비수로 나온 장현수랑 그리고 김기희가 빌드업 과정에서의 효과를 보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기성용이 밑으로 내려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선과 2선과 1선의 간격이 다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용은 사실 밑으로 내려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오면서 2선과 3선의 간격을 좁혀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정엽이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이 두 줄 수비 안에 이정엽이 묶이다 보니까 이정엽과 2선의 간격도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격이 다 벌어지는 상태에서 중원 자체를 오히려 많이 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압박이 안 되고 그리고 간격이 벌어지다 보면 경기에서는 효과를 보는 장면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단독 돌파에 의해서 공격 전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전반전 내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이나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이정엽을 빼고도 4명의 미드필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의 선수가 뭐랄까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을 좀 쉽게 풀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에서 2선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2선까지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정현 밑에 4명의 공격수가 있다 할지라도 네. 그들에게 볼이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장면이 많았고, 두 번째는 4명의 공격수가 있는 자리에 볼이 투입되더라도 이정엽하고 연결되는 장면이 없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단독 돌파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남태희는 남태희대로 좌우 측면으로 빠져서 무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동하는 장면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정엽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정엽 선발에 대해서는 송영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정엽 선수에 대해서 그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 한숨의 의미는 뭔가요? 전화기 날아갈 뻔했습니다. 내가 똑같은 질문 던지면 당신은 한숨 안 나올 것 같아. 서로 알면서 왜 이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슈틸리케 그런가요? 감독의 선택을 존중하는데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엽 선수가 물론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보여준 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분명히 대표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사실을 대표팀에 기용될 때마다 무언가를 보여줘요. 네네. 그 무언가가 공격 포인트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캐나다하고의 평가전 이후에 네. 슈틸리케 감독이 다시 한번 이정엽 선수를 믿고 기용한 듯한 느낌인데, 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라면 아예 이제 박주영 선수처럼 큰 경기에 강하던가, 아니면은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선수던가. 근데 막연히 A매치에서는 골을 넣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정엽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플랜 A가 되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 네. 나 지금 흥분했어. 형이 지금 내가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형이 좀 풀어준 것 같아요. 그것 봐도 한숨 나온다니까? 내가 아니, 똑같이 울어도. 그래서 내가, 이정엽 했는데, 형 말이 맞네. 이게 뭐냐면, 그거네요.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라면, 일단은 꾸준히 골을 넣던가, 네. 아니면은 골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간간히 뽑히더라도, 큰 경기에, 대단히 중요한 경기에 골을 넣던가, 캐나다전 이런 거 말고. 네네. 그렇지. 그런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도 있죠. 네네. 골을 못 넣더라도 공격 기여도가 엄청나게 좋던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 상황에 지금 이정엽 선수는 맞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골을 넣어줬으니까.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으니까 괜찮지만은.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에 캐나다전에서 골을 넣었다면. 네.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가야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득점 감각을 좀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에 넣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정엽을 활용하려면. 이정엽을 활용하려면. 네네. 그래서 좀 앞쪽에 무게감이 조금은 좀 가벼웠다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요, 가볍다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요. 슈틸리케 감독이 자기가 기용할 때마다 무언가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라면, 네. 그리고 지금처럼 슈틸리케 감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 네.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도 그래, 이정엽은 나를 항상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족시켜줄 거야. 오케이. 이런 생각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정엽이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선 공격수들을 위해서 더욱더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죠. 횡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묶여있는 것보다는 네. 밑으로 내려와서 이선 공격수하고 위치를 바꾸든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공격 기여도를 높여주던가.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네. 물론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이정엽은 좀 아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엽 선수에게 간간히 볼을 갔을 때도 그걸 좀 간수를 해주면서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도 좀 트래핑의 예민함도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떨어졌다니까요. 네. 좀 화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 스타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경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와 못한 선수, 좀 어렵겠지만 한 명씩 뽑아볼까요? 좀 가볍게 재미로. 재미로? 네. 글쎄요. 일단은 제일 잘하는 선수는 글쎄요. 뭐 교체 들어간 네. 선수도 뽑아도 됩니다. 저는 어제 경기는 제일 못한 선수나 제일 잘한 선수를 좀 뽑기에는 네. 다 고만고만한 활약을 펼쳤다. 고만고만한 활약. 네, 그러면 제 시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후반전에 이재성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에는 상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그걸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백패스로 좀 일궈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볼을 뺏기던가. 사실 첫 번째 실점도 김창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뺏겼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저는 실점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재성이 들어오니까 뭔가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주면서 뭔가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골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에 연결됐고 박종의 크로스가 나왔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반전과 후반전은 좀 다른 경기력으로 봤을 때 네. 전반전은 4-1-4-1 포메이션으로 본다면 네. 후반전은 저는 4-2-3-1에 가깝다고 봐요. 4-2-3-1. 왜냐면 구자철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슈틸리케 감독이 구자철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3선이나 2선으로 내려와서 수비 쪽에도 기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공격 전개에 좀 도움을 줘라. 좀 풀어줘라. 제가 아까 전에 전반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빌드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공격이 벌어졌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구자철을 좀 내렸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스타가 얘기했다시피 이스타의 시각은 확실하니까 이재성이 공격 쪽에서 활로를 또 개척해 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물론 그 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만 3개월 뒤에 3월 달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슈틸리케 감독은 만약에 우즈벡전에서 비기던가 패배를 했으면 경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일단 승리를 하면서 연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슈틸리케 감독의 변화가 없다면 월드컵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슈틸리케 감독의 그 자리는 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전이 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즈베키스탄에게 만약에 무승부나 패배를 당했다면 슈틸리케 감독은 경질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만약의 경우 본선으로 간다면 네. 슈틸리케 감독이 본선까지 이끈다면 그렇다면은 슈틸리케 감독 체제로 갈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꾸역꾸역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본선에 간다. 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꾸역꾸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3승 1무 1패잖아요. 네네. 3승은 다 홈 경기입니다. 1무 2패는 다 원정 경기예요. 1무 1패죠. 네, 1무 네. 1패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5경기를 치는데 홈에서 3경기잖아요. 네네. 그럼 남은 경기를 봤을 때 원정 경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우리 중국 원정도 가야 되고 우즈벡 원정도 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경기에서 꾸역꾸역 이긴다는 보장은 누가 할까요? 불안하다 이 얘기군요.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지금. 네, 전 여전히 불안하다고 봐요. 네. 홈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이기는데 매번 네. 항상 1점차 승부였잖아요. 시리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을 원정 가서 어떻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가 홈에서 이란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원정 가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월드컵 못 나가면 명정이나 저나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패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팬내력 때문에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내심 어쨌든 우리 직업상 월드컵에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아,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네. 네. 아, 진짜 가야지. 가야죠. 형 가야지. 어렵네. 네. 형 가야지. 네,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지만 전화 인터뷰 너무나 좋았고, 저는 지금 송영주 해설위원, 영주 형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원톱 스트라이커가 가져가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생각을 못했던, 정리가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서 좀 시원합니다. 요즘 네. 기사를 보면 그 얘기가 많잖아요. 김신욱을 왜 플랜 A로 안 쓰냐. 네. 근데 슈틸리케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김신욱을 이용한 공격 자체가 네. 뭐 롱볼 축구든 그게 뻥 축구든 네. 어떤 표현을 하든 네. 그 축구 자체가 오히려 후반전에 김신욱을 투입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전반 시작부터 김신욱에게 적응하는 것보다는 네. 후반전에 김신욱을 투입했을 때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저는 그 얘기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얘기 반대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얘기가 맞는데 네. 그 얘기대로 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반전을 김신욱이 뛰기 위한 배경으로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치. 그 전반전은 그냥 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김신욱만한 최정만 스트라이커가 없다면 음. 김신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후반전에 투입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김신욱이 나오는 시간, 그게 후반전 뭐 60분이면 30분 뛰기 위해서 그 전 60분을 그 상대 수비수들이 김신욱에게 적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최전방의 힘이 더 약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나는, 네네, 말씀하세요. 계속 끝까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아니, 플랜 A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플랜 A 아니에요? 네. 근데 저기 또 화나셨나요? 제가 지금 화냈나요? 제가 다음 이스타한테 화를 냈나요? 아니요, 저한테 화낸 건 아니지만. 네네. 플랜 A가 뭡니까? 네, 이어서. 억양이 좀 잘못됐네요. 네네. 잘못된 건 플랜 A가 아닙니다. 뭡니까? 네네. 네, 플랜 A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플랜 B로 만들어 놓고, 플랜 A는 뭐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네. 뭐 물론 이번 경기에서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전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 아시아권에서 김신욱 선수의 그 피지컬 능력은 뭐 적응할 수 뭐 적응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김신욱 선수가 나왔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소위 얘기해서 알고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적응한다고 해서 키가 갑자기 20cm 수비수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김신욱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신욱은 롱볼 축구, 뻥 축구. 제가 보기엔 슈틸리케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김신욱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화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순실 씨에게 네. 그 독일 쪽에 좀 조예가 깊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이제 비선실세도 이용해? 제가 또 축구계의 비선실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검찰 조사는 언제 받을 거야? 저는 안 받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형님, 저희가 네. 아프리카 채팅창에서 네. 야, 송영주 위원 오프사이드보다 여기 오니까 더 재밌네 이러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너랑 궁합이 맞아. 근데 네가 날 버려 한 거야. 나랑 공감이 맞아요, 형님. 송펠레 이스타 송펠레. 아주 좋잖아. 알겠습니다. 나 갖다 써 자주. 네, 고맙습니다, 형님. 저희가 이거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형님. 인터뷰 해주면. 네, 형님,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십니까? 뭐, 카페라떼 좋아하십니까? 기프티콘 나갑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로 먹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로 제가 기프티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 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형님. 너무 감사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죠. 감사해요? 네. 네. 나중에 술로 쏘면 안 되나? 뭐, 술은 또 술대로 쏘는 거고요. 형님, 제가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뭐 돈 안 쓰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형님. 너랑 나랑 궁합이 맞아. 자꾸 쏘는 애랑 나랑 궁합이 맞는다니까? 동아리
동환이랑 나랑 안 맞아. 형 동환이 형하고 안 맞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청취자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 네. 부인하지 못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송영주 해설위원과 통화를 끝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또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특히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표팀 원톱 스트라이커라면, 꾸준히 득점을 하든가, 아니면, 큰 경기에서 득점을 하던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좀 와닿았습니다. 그런 좀 무게감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봤을 때는, 너무 뒤가 무거운, 엉덩이만 너무 큰, 마치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미국 사람의 어떤 그 엉덩이를 보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 기자. 네. 또입니까? 네, 또입니다. 네. 지긋지긋하네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제 방송? 갑자기. 진짜 할 일이 없나 보네요. 영하다가 김한 기자 하면, 네! 아니, 할 일이 없다니요. 축구팬들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힘들고 외롭다는데. 네. 자꾸 왜 방송합니까? 그걸 방송을 봅니까? 방송을 하면 그 힘듦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요.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날마다 하시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네. 그 경기 보셨나요? 봤죠. 네. 경기 중계 있는데, 저는 뒷중계. 이란하고 시리아 경기라서. 네. 네네, 후반 한 30분까지 보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볼 건 다 봤군요. 네네. 그럼 간단하게 총평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승리가 목적인 경기였으니까, 네. 목적은 달성했으나, 네. 팀이 내년에 열릴, 음흠. 이 나머지 예선 경기들이 좀 걱정이 된다. 네. 겨울 내내 변화를, 물론 겨울 내내 소집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네. 줄 수는 없지만, 이 슈틸케 감독이 조금, 지난 2년간을 복귀를 하면서 네. 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한 걸 확실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전술에 대한 일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이게 여론에서 흔들잖아요. 슈틸케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뒤집잖아요. 물론 변화는 좋지만 그게 하다 보면 뭐가 자기의 색깔인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굉장히 뒤집박죽이었습니다. 뭔가 정갈된 플레이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슈틸케가 원하는 축구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요. 다만 이제 교체 카드로 투입된 선수들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은 칭찬을 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슈틸케 감독은 교체 카드로 투입된 선수를 선발로 쓰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결과론적이라서 네. 김지욱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게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의구심은 과연 한국 축구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축구에 어울리느냐, 선수들의 조합이. 네. 요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유율 축구라는 게 우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후방 지역에서 볼 돌리는 거는 진짜 의미 없는 점유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할 바에야 네. 차라리 점유율 내주고 네. 공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안 되면 수비로 내려 수비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축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한국이 언제부터 중간에서 무조건 길게 안 가고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주면서 계속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패스 축구를 했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점유율 축구 좋지만 우리가 압박을 받았을 때는 그 스페인이 하는 또는 바르셀로나가 하는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을 때도 패스 키핑을 통해서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능력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선수들에게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가져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가져간다면 상대 라인을 내릴 수 있고 상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그 높은 위치에서
점유율을 갖다가 빼앗기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위치 자체가 상대방 진영이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는 중앙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뺏기면 역습이에요, 바로. 사실 그런 식으로 이 전 경기나 전전 경기들을 보면 거기서 탈이 나서 계속 실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첫 번째 실점도 그랬었잖아요. 측면에서. 수비수의 실수도 물론 그 능력이지만 수비수 실수가 왜 나왔느냐. 그게 상대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 뺏겼으면 수비수가 실수를 안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실수를 했겠죠, 1차적으로. 네.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중앙 정도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니까 바로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그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걸 어떻게 지도를 하든지 선수들에게 인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든지 이런 게 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실점 장면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김승규 선수의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아, 아니죠. 이거는 뭐 90% 이상 이 헤딩으로 걷어낸 김기희 선수 실수라고 보는 게 맞고, 물론 김승규 선수가 좀 더 잘 걷어냈다면 그렇겠지만 뭐 그 상황에서 골키퍼가 슬라이딩하면서 뭐 얼마나 잘 걷어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네, 급하게 나오면서 그냥 걷어냈는데 좀 운이 안 좋게도. 그리고 사실 잘 찼어요. 거기서 차도 못 넣는 선수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찼더라. 그러니까 그 뒤로 백을 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 그래서 좀 약하게 찼으면 걸리는 건데 그냥 높게 차가지고 뭐 적절하게 뭐 잘 넣었다는 것 조금 있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수비 쪽, 그리고 그 전에 그쪽까지 이제 내려오게 했던 미드필더들 뭐 그 전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게 부합이 됐고, 뭐 김기희 선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좀 어제 좀 많이 뺏기고 패스 미스도 좀 많은 것 같던데. 이 선수가 잘 될 때는 되게 놀랄 정도로 잘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가끔. 네네. 네, 근데 그게 좀 가끔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선수 나이가 많잖아요. 85년생이면 거의 최고참급입니다, 이제 대표팀에서. 그래서 이게 좀 그 기복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올 시즌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못 뛰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 주위 사람에게 들은 게, 김창수 회복 속도가 너무 늦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좀 창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부상이 꽤 잦은 선수예요, 사실. 네네. 그래서 회복 기간이 더 길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리그에 나와서 괜찮은 활약을 통해서 두 개의 경기 뛰면서 발탁이 됐지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 뭐 최철순, 김창수 빼고는 뽑을 선수가 있냐 하면 뭐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뭐 조금 뭐 고강민 정도지만 사실 고요한 선수가 고강민 선수랑 어쨌든 같은 팀에서 비슷한 유형인데 고요한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 완전 무너지잖아요. 서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강민 선수를 뽑아서 바로 투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안정적인,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선수를 선택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용이 제일 낫지 않나. 이용. 네, 다쳐서 못 뽑히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경기였고, 뭐 이 경험이 없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좋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일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또 우즈벡 원정도 남아있고 또 중국 원정 뭐 이런 경기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팀 월드컵 아직도 좀 불안하죠? 제가 다른 경기들을 많이 중계하잖아요. 네네. 어제 뭐였죠? 어제 시리아, 이란이랑 호주, 태국. 근데 시리아, 이란전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팀들은? 진짜 제 역대급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왜?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45분 지연이 됐고. 어디 홈이에요? 시리아 홈인데 시리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우리 한국 경기한대. 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흙탕이고,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 3국이기 때문에 꿀잼. 왜냐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공이 안 굴러가? 어렸을 때 공 차면 패스 가다 멈추는 거 있죠. 정지. 그게 전반전 내내 계속됐고, 뭐 슬라이딩 한번 하면 뭐 2, 3m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해요. 뭐 스루 패스 뭐 전혀 안 돼요. 그냥 뻥 차서 넣는 방법밖에 없고, 사실 득점이 안 날 거라고 전반부터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흙을 차는 느낌이라서. 그냥 뻘에서 축구를 한 거군요. 그쵸. 뭐 팬들이 뭐 보령 머드 축제가 뭐
말레이시아로 갔다. 아, 그 정도로? 진짜 선수들이 슬라이딩 하면 온몸이 네. 진흙탕이 돼요, 진짜. 네네. 진짜 진흙탕 축구다, 저게. 네. 했는데, 이 시리아가 얄밉게도 한국과의 경기처럼 시간도 잘 끌고, 네네. 재밌는 장면은 어떤 선수가 이제 고추를 좀 가격을 당했어요. 네네. 저기 방송입니다. 급소라고 해주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고추 말고 고큐 이렇게. 아, 고추. 아니, 뭐 할라피뇨 이런 말도 하면서 고추도 안 됩니까? 네. 그 고추를 하기 좀 민망하니까 할라피뇨로 바꾼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고추를 맞고 네네. 이게 맞은 자리가 이 사이드라인 살짝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더니 밖에서 넘어지면 경기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개구리처럼 파닥파닥 한 3번 뛰더니 안으로 들어와. 들어왔어요.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져. 근데 그게 나 진짜 발작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발작 가끔 일어나잖아요. 네네. 선수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티표를 부여잡고 네네. 파닥파닥 튀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어코 안쪽에서 넘어지면서 시간을 지어냈고. 아, 역시 어디 안 가군요. 그리고 시리아 골키퍼 네. 기억나시죠? 시리아 골키퍼. 네, 기억납니다. 여전히 킥 안 하고 펀칭으로 멀리 보내고. 아하. 무릎 계속 잡고 넘어지고. 네네. 이란이 말렸죠. 그래서 이란도 전혀 뭘 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 오히려 이 시리아가 간간히 역습 나와서 간결하게 슈팅하고 내려가고 그런 게 훨씬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한 걸 좀 네.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월드컵 진출 앞으로 남은 경기 다른 팀들 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돌진 개찐이다. 아, 지금 이제 상대 팀들의 전력이. 예, 이란도 중국과 비겼고, 이란 또 시리아를 비겼고, 그 득점 없이, 물론 무실점은 대단한 기록이지만, 네. 그 공격력이 썩 좋은 것 같지 않고, 우즈벡도 잘 버티고 잘 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이 조별리그를 이끌어 나갈 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공격력 자체가. 아하. 예. 다행스럽, 네. 말씀하세요. 우리 실수로 넣은 거잖아요, 우즈벡도 사실. 네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별로지만, 상대국도 썩, 엄청나게 압도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팀이, 한국은 시리아만 잡으면 될 것 같고, 아하. 시리아라는 팀이 다른 팀에게도 이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충분히 뭔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도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팀들도 압도적이진 않다. 네, 그래서 사실 다시 시작이다. 그냥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네. 네, 없는 셈 치고, 네. 6차전부터 다시 1차전 하는 기분으로. 그럼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3월 20일인가요? 그렇죠. 그쯤에 열리는 경기가. 네, 승점이 1점 차, 2점 차밖에 다 안 나니까 서로. 네네. 바로바로 뒤집힐 수 있고, 오히려 비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비조는 아랍에미리트, 호주, 일본, 또 이라크, 네. 사우디, 태국 빼고 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우디, 일본, 호주, 아랍 다 사우디하고 일본이 승점 10점이고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가 승점 9점입니다. 이거 네 팀이 아예 두 장 갖다가 치고 박네요. 네, 세 팀보다 네 팀이면 상황이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팀이요. 네네. 네, 그리고 태국도 호주 홈에서 비겼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태국이 압도하면서 비겼어. 깜짝 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페이는 언제 입금되나요? 뭐요? 페이. 페이 왜 주죠? 페이 없나요? 페이 없습니다. 귀마는 페이 없습니다. 과외 활동에는 페이 없나요? 시간 외 수당.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히든풋볼 할 때도 페이가 없는데, 이거 한다고 페이를 주겠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어디서 녹음 중이십니까? 집입니다. 집입니까? 네네. 약간 야외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금 바깥 소리가 난 것 같아서 잘못 들었나 보네. 이게 에어컨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 소리가 좀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태까지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자주 하려고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이건 라이브는 아니죠? 이 라이브입니다. 아프리카 라이브로 나갑니다. 라이브입니까? 네. 라이브입니까? 어제는 라이브 아니라서. 엊그제는. 네, 엊그제는 IM에서는 또 라이브를 하려면 또 여기저기 장비를 설치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컴퓨터만 키우면 되니까 여기서 라이브로 하고 있고 아마 팟빵으로는 이제 무편집본으로. 왜냐하면 제가 편집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몇 명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150명이에요. 오, 이 시간에도? 네네. 오. 미친놈들이죠? 네, 축구에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직장에서 몰래 보고 계시나 봐. 점심시간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의 열정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다만 아쉬운 건 네. 이게 이제 진짜 진심 열정인지 아니면 힘듦을 잊고자 하는 열정인지 그거는 야, 약간 그만해, 씨발. 네, 알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든 어쨌든 중요한 건 축구로 뭐가 네. 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 걱정되니까요. 제 앞에서 뭐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네. 생각나네요. 이제 안 하려고요. 굉장히 저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김한 기자. 아시잖아요. 저 악플 달리면 가서 변호해주고 저 변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전화 인터뷰만 하면 약간 흥분하게 돼서 네네.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화 인터뷰 하는 사람마다 다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누구 전화했나요, 저 말고? 송영주 위원이요. 슈틸리케 얘기를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도 그거 안 모르게. 하면 다행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또 김한 기자까지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슈틸리케호의 앞으로의 행보는 좀 불안하다. 그러나 이제 김한 기자의 얘기는 다른 팀들도 도찐개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만 비벼볼만 하다. 막 불안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 또 송영주 위원과 통화를 했을 때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펼친 팀이 시리아가 아니고 카타르였군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 전화 인터뷰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한 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다호 기자입니다. 자, 정다호 기자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서 다양한 소식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다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우리 히든풋볼 그 T, 역사적인 네네. 방송이었죠.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이제 폐지가 된, 네. 히든풋볼 T 방송에 나오셔서 굉장히 좀 많은 걸 풀어주셨는데, 그때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정다호 기자 잘생겼다고, 네네. 비주얼이 좋다고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방송했는데, 네. 계속 할 것 같이 하더니 없어졌다고. 히든풋볼 해지됐다고. T만 없어진 거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정다호 기자 또 섭외를 하면 또 응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주원이 형한테 고마웠어요. 왜요? 그러니까 주원이 형이 이제 3만 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3만 원을 진짜 주더라고요. 세금을 안 떼고. 네네네.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알바비를 받으면 네. 세금을 다 떼고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10만 원이라 그러면 9만 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주원이 형은 진짜 3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맞춰서. 그 혹시 먹이는 건가요? 아니,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네. 제가 그 사비로 이렇게 좀 고마움을 약간 표현하고자 차비 정도만 제가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제가 네네.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현장에 갔잖아요. 네네. 그 현장, 기자석에서 많은 기자들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눴을 텐데, 네네. 일단 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사실은 어제도 이제 1차로 이제 누구죠? 네. 수비수 김기희. 김기희 선수의 실수. 네, 김기희 실수 그리고 김승규 실수가 연속으로 나면서 실점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우즈벡이 워낙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수비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럽 빅리그에 있는 빅클럽들도 약팀이 그렇게 두 줄 수비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한국도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실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네네. 실수를 떠나서 전반전을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네네.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사실은 네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일관성 있는 경기는 한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최종 예선 4경기를 하면서 네. 거의 반복됐던 패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일단은 수비 실수가 나오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이제 그 실수가 나오면서 역시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그 골이 나왔을 때 또 전반전 끝났을 때 이거 오늘 경기 어렵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감지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슈틸리케 감독이 언제 어떤 선수를 교체할 것인가. 네. 사실상 플랜 A로 내세웠던 뭐 이정엽 그리고 뭐 지동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언제 바꿀 것인가. 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교체 카드로 쓸 만한 김신욱, 뭐 이재성, 김보경, 이청용 뭐 이런 카드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하프타임의 화두였죠. 그러면은 하프타임에서 그 선수들을 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바로 교체를 안 했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사실은 이 슈틸리케 감독이 웬만하면 하프타임에 교체를 안 합니다. 아하. 이제 전에 이제 그 카타르전이었죠. 네. 당시에 이제 석현준 선수를 바로 교체한 경우 제외하면은 네. 웬만하면 그래도 기회를 좀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크게 뭐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김신욱 카드를 언제 쓰느냐가 궁금해했었죠. 워낙 또 김신욱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제공권이 탁월하고 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김신욱을 이번에는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적절했어요. 김신욱 투입 시기가? 네, 시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활용 방법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 김신욱을 향한 패스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머리에 떨궈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홍철 카드를 쓰면서 네. 그 원포인트로 이제 기회를 잡겠다는 그런 이 작전 카드가 어제는 굉장히 잘 먹혔거든요. 근데 그 박주호 네네. 선수의 부상 때문에 홍철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부상은 아니고요. 네네, 부상은 아니고 이제 사실은 홍철 선수는 몸을 계속 안 풀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몸을 풀던 선수가 누구였냐면 이제 김보경, 이청용. 좀 공격적인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김신우 그리고 이재성이 들어간 이후에 네. 그 두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는데 이제 차두리 전력 분석관과 슈틸리케 감독이 대화를 좀 나눴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홍철 선수한테 몸을 풀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박조 선수가 이미 뭐 그 부상이 약간 뭐 있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아프기 전부터 이미 몸 푸는 걸 지시를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김신욱의 머리를 이제 크로스로 공략하겠다. 그런 작전을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네네. 그런 그 약간 좀 단순한 그리고 또 네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홍철 선수를 투입했던 것은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은 충분히 또 그렇죠.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구는 원래 그 결과론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계속 슈틸리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사실 많잖아요. 뭐 전술도 없다, 뭐 베스트 11도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제도 그게 모든 게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경기가 끝난 뒤 그 인터뷰실에도 들어갔었나요? 네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슈틸리케 감독은 늘 똑같아요. 똑같아요. 경기 이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도 좋아했어요? 어제 좋아했어요. 굉장히 만족해했고 네네. 늘 일관성이 있어요. 경기에서 이기면 굉장히 잘했다, 만족스럽다. 내용은 어떻게 되든. 네네네. 지면은 똑같아요. 한국 축구는 어려서부터 다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5경기가 남아있는데 정다우 기자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 월드컵 괜찮겠습니까? 최종 예선 뭐 볼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네, 1위는 어렵겠지만 네. 2위로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네. 이란전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실 월등하잖아요. 네네. 볼 점유율에서 거의 7대3, 8대2로 앞서고 상대는 계속 내려서는 패턴이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이란에게 사실 다시 한번 패해도 네. 또 우즈벡과의 경쟁인 건데 우즈벡과의 경쟁에서는 저희가 이길 거라고 보고요. 뭐 카타르, 중국, 뭐 시리아도 사실 크게 전력 차이가 나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팀들이 또 이제 물고 물리는 서로 비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승점 관리를 하기에는 그래도 적절하다. 그래서
2위 정도로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위 정도로? 네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네네.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네네. 우리가 점유율에서 뭐 상대를 압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점유율의 의미가 참,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는 좀, 크게 다가서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디서 공을 점유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수비에서 공을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 위험 지역,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근처로 10m 부근에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네. 공격적인 패스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어제도 구자철 선수가 네. 이제 좀 내려가서 기성용 선수랑 싹을 맞췄는데 네네. 사실 그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올라가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워낙 슈팅이 좋고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어제도 그 한 번 올라가서 골을 넣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수리키 감독이 아직까지 선수 활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죠. 아,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구자철 같은 경우는 공을 좀 끄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원터치 패스보다는 본인이 공을 잡고 움직이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를 잘 활용하려면 이제 뭐 김신욱을 세우고 그 아래서 움직이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구자철을 내려버리니까 공격 템포가 굉장히 죽습니다. 구자철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네.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패스를 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조금 빨리 빼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그런 경기일수록 이제 원터치로 2대1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빠른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측면에서. 네. 이재성 같은, 뭐 김보경 같은. 네. 근데 아직까지 좀 워낙 그 본인이 이제 유럽 스타일이라 그런지 좀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골도 잘 넣지만 체격 구현이 좋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것 같고 좀 5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아저씨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수를 써야 되나 이 선수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참 답답한 게 슈틸리케가 이 최종 예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색깔은 없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는 뭐 한번 하는 게 중요하죠. 네네. 네. 슈틸리케 감독은 아직 색깔도 없고 또 이제 베스트 11도 없고 특히나 이제 최전방과 최후방 그 라인이 매번 바뀌잖아요. 네네. 사실 이 포지션들이 승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포지션들이잖아요. 네네. 골을 넣거나 골을 먹히거나.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최전방이라면 원톱, 최후방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뭐 수비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가 중앙 그렇죠. 수비수? 최종 수비 라인과 네. 포백. 아, 포백. 사실 저도 가장 의문인 게 왜 캐나다전에서 권은태 선수를 썼는지 모르겠거든요. 아하. 사실 골키퍼일수록 네. 이 최종 수비와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권은태 선수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 네. 지금 또 새로운 시각인데 만약에 네네. 캐나다전에서 우즈벡전에 출전할 골키퍼로 섰다면 네네. 조금 더 실점할 수 있는 게 우즈벡전의 실점에서의 그런 사인 미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가정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호흡 맞출 시간이 없어요. 이 외국에 있다 들어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캐나다전 같이 중요한 평가전에서 권순태를 쓰고 이번에 다시 김승규를 넣었다는 거는 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네. 제일 잘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아, 제일 잘한 선수. 잘한 선수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태희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네. 뭐 어쨌든 골을 넣었으니까요. 아, 근데 남태희 선수 네. 우리가 TV로 봤을 때는, 네. 별로 안 뛰는 것 같아 보였고, 별로 안 보였었는데, 수비 가담을 많이 했어요. 아, 뛰는 양으로 봤을 때는 항상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많이 뛰어다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뛰면 이제 패스도 적재적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남태희 선수 같은 거 어제 많이 뛰긴 했는데, 약간 의미 없이 좀 많이 뛰었다는 감도 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근데 잘한 선수 아직 안 뽑았어요. 네. 저는 이재성 선수를 뽑겠습니다. 이재성. 역시 사람의 네네. 마음이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재성이 확실히 좀 약간 좀 산소 호흡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피드도 있고, 뭐 개인기도 있고, 2대1 패스도 잘 주고받고, 패스도 잘하고,
골도 넣을 줄 아는 선수인데, 그리고 이 선수가 제일 장점은 뭐냐면 오른쪽 왼쪽 가운데서 다 뛰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네. 이게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동원 선수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 지동원 선수가 사실 지금 스타일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과거에 이제 최천호 감독이 이제 지동원 선수가 이제 전남에 있을 때 보면서 빨리 스타일을 정해서 최전방 포워드가 되든지 뭐 2선 공격수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못 잡아서 지금 애매하게 된 거거든요. 아, 이게 점호가 좋은 것 같아도 네네. 안 좋은 거라니까. 네네. 네.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이재성 선수는 그 반대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아하. 그런 역할들을,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을 다 전체적으로 잘 해내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성 선수가 앞으로도 사실 저는 국가대표에서도 중심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틸크 감독이 어디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남은 5경기는 좀 최상의 베스트 멤버를 좀 꾸려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스트 11은 이거야! 이런 좀 식의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11명이 매번 6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전체적인 그 틀은 이제 맞춰놓고,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월드컵 예선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네.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조금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작은 이모티콘이 아니고 기프티콘 드립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커피 안 마시니까요. 그냥 네. 다른 걸로 주세요. 아, 음료수 같은 거 생과일 주스 이런 걸로 드릴까요? 네네네. 아,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네네. 아니, 지금 또 커피 너무 작은 거 줘가지고 약간 또 삐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네, 히든풋볼 티 뭐 비슷한 것도 한번 하시면 제가 갈게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또 네네.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다호 기자와의 이 인터뷰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송영주 위원, 또 김한 기자, 그리고 정다호 기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게 대표팀의 문제점인지 약간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문제점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잘 기용을 해서 남은 이제 최종 예선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A매치가 없죠. 최종 예선이 없고요. 내년 3월 23일에 중국 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홈 경기에서 3대2로 쉬우면서도 마지막에 어렵게 승리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바로 또 5일 뒤에 3월 28일에는 시리아, 침대 축구의 온상이죠. 시리아를 이제 홈에서 격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카타르 원정, 8월 31일 생여름이죠. 이란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또 마지막에는 우즈벡 원정입니다. 9월 5일에 가을에 가을은 아니군요. 9월 5일도 덥죠. 8월 31일 이란전 이후에 약 5일 뒤에 우즈벡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그 우즈벡 원정을 떠나기 전에 좀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그런 확정된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풋볼 호의 우즈벡전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어떤 그 축구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 그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용주 해설위원, 그리고 정다호 기자에게 기프티콘 드려야 되는데 채팅창이 좀 다소 조용하네요. 네,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